3대째 막걸리를 빚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대표는 아니고 이사이긴 하지만 40대인 불혹의 나이에 시작해 벌써 26년째 막걸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계신 배정 도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술은 우곡생주인데요. 거두절미하고 향과 맛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질감은 굉장히 꾸덕하고 진하게 떨어집니다. 잔은 글렌캐런 잔으로 쓰고 있긴 한데 온도락 잔도 상관없습니다. 향에선 사과와 요거트가 지배적이고 쌀을 발효했을 때 나는 특유의 달달한 향과 뒤쪽으로 약간 쿰쿰한 향이 따라옵니다. 첫 맛은 일단 달다와 알코올의 매운맛이 함께 오는 묘한 맛이 느껴집니다. 특히 6도 정도 되는 탄산감이 있는 막걸리를 주로 드셔오셨던 분들에게는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알코올 치는 맛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수가 10도이기 때문에 알코올 느낌이 아예 안 나긴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알코올감이 너무 강해서 먹기 부담스럽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 알코올 향이 느껴지는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향에서 느껴졌던 사과와 요거트 맛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는 꾸덕한 질감만 익숙해지신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입에서도 느껴지는 꾸덕한 질감인데요. 약간 꺼끌꺼끌한 쌀의 알갱이가 느껴진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꺼끌꺼끌하고 거친 느낌이 납니다. 오히려 마냥 부드러웠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맛과 향이랑은 별개로 이런 질감이 우곡생주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삼키고 나서 느껴지는 것들인 피니쉬에선 우선 입에 남는 특유의 질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입안에 쌀 파우더 같은 것들이 껴있는 느낌이 드는데 때문에 삼켰을 때 느껴지는 사과와 요거트보단 쿰쿰한 누르개 향과 곡물 향이 길게 남습니다. 애초에 꾸덕한 질감 때문에 삼키고 나서도 입에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때 안주를 먹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곡생주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향을 맡고 있으면 금방 질리거나 입안이 너무 달아져서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주로 약간 매운 안주야 불곱창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운맛을 추천하는 이유는 매운맛이 단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선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운맛은 입에 열감을 만들어서 알코올 향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너무 매운 음식을 페어링하는 건 기분 좋은 단맛을 날리고 알코올 향만 남을 수 있으니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더라도 너무 매운 음식과 함께하는 건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 와인을 공부하면서 음식과 페어링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 다음에 와인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 맛의 페어링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곡생주는 일절 첨가물 없이 쌀과 물로만 만들어진 순미주인데요. 본사 사이트엔 가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조금은 어렵게 적혀있던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많이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곡생주는 생각보다 출시된 지 오래된 술은 아닌데요. 2019년에 출시되어서 5년째가 된 지금 어느 대형마트에 가도 꾸준히 보입니다. 나는 마셔본 적 없지만 누군가는 계속 사간다 라는 우곡생주가 지금 잘 판매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지표인 것 같은데요. 저렴하게는 6,500원부터 7,000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곡생주는 유통기한이 60일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 병을 오픈했다고 해서 쭉 다 마셔야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맛의 변화도 재밌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우곡생주를 처음 오픈한 날에는 산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오래 드신 분들, 특히 와인을 오래 드신 분들은 점점 산도에 익숙해져서 가면 갈수록 삼키고 나서 입 전체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산도가 느껴지는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곡생주는 첫날보다 이튿날, 셋째 날이 될수록 산도가 조금씩 올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보통 3, 4일이 지나고 나면 특정 산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지난 산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느껴서 한 번은 전날에 미리 오픈을 해두고 다음날에 꺼내서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저렴하게 파는 상품이 있다면 꾹 참으시고 유통기간이 최대한 여유롭게 남은 상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든 이번 영상을 계기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더욱 좋겠네요. 반대로 우곡생주의 바디감이나 산도 느낌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얼음에 타서 드시면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실 때 술이 나온 과정이나 회사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을 재밌어 하는데요. 알고 마시면 왠지 술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곡생주의 탄생 배경도 꽤나 재밌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배혜정 대표님은 고 배상면 회장님의 권유에 막걸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막걸리 고급화, 즉 프리미엄이라는 철칙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있는 과일 막걸리도 배혜정 도가에서 무려 2011년에 탁테일이란 이름으로 이마트에 넣었었는데 지금처럼 여러 첨가물을 넣은 막걸리가 나오기 이전에 너무 앞서간 나머지 판매가 안 되어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해오던 배혜정 대표님은 특별히 아버지인 배상면 회장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건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회장님의 뜻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그냥 외면하기는 힘드셨는지 제품 개발할 때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최초의 병 막걸리인 부자라는 술도 아버지의 아이디어이고 우곡생주의 원주가 되는 우곡주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작품으로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엔 우곡주가 장기 보관이 잘 되지 않은 생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매하고 계셨는데 이
우곡주를 개량해 우곡생주로 만드시고 2019년 우리술 품평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업시켜놨더니 가문망신은 안 시켰구나 라고 회장님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하셨다네요.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한 우곡은 또 우자에 누룩곡자로 또 우곡을 생각한다는 회장님의 호이기도 한데요. 배정도가는 2014년에 누룩 특허를 얻어 독자적인 누룩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선호하지 않는 누룩 냄새는 제거하고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특허도 보유 중이시라는데 아버지를 닮아 이렇게 누룩의 진심이기에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곡생주 말고도 다양한 막걸리와 우곡소주 그리고 로아라는 브랜딩을 통해 증류주 시장에도 활발히 도전하고 계신데요. 다음번엔 배정도가의 1등 판매 막걸리인 호랑이 생막걸리와 오늘 설명한 우곡생주와 같이 쌀과 누룩으로만 증류한 우곡소주도 리뷰해보겠습니다. 꾸덕한 막걸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강한 술문화를 시작하는 오픈하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다.